요즘 TV에서 바로 페드라고 들리는 나오는. 페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조직이죠. Small business owners, residents of low and moderate income. 그런데 왜 미국은 은행이라는 이름 말고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를까요? 뭔가 그 중앙은행이라는 말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뭔가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제 강해져서 이걸 만들 만큼은 됐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다독인달까요?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중앙은행이 사실은 아니다. 그런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뭐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마찬가지 역할을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했는데 드디어 달러가 등장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구나. 오.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드디어 우리가 아는 달러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지폐와 같지만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지폐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내용이 이 지폐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야? 한번 칼슨 씨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똑같은데?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pay to the bearer on demand. 뭘 지불한다는 뜻일까요? 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1달러짜리를 가져와서 내밀면 그 1달러에 해당하는 금을 내줬어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달러와 금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금이 화폐고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종이돈인 이러한 방식의 화폐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달러는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힘센 돈이었을까요? 당시 달러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힘을 가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백 년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은 금이었는데요. 이때 전 세계가 완벽한 통화 체제라고 믿었던 이런 금본위 제도가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역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금을 보유한 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만큼 돈을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돈 그냥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금태환을 중지하고 종이돈을 이렇게 발행을 했던 것입니다. 야, 근데 미국 사건만 봐도 전쟁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다 보면 결국엔 문제가 있었거든요. 유럽도 그러면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과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량은 전쟁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늘어난 결과로 전쟁 전에 유지되던 금과 화폐 간의 비율이 이제 깨져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중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수입을 했는데 그 결제 대금을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금으로 지불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막대한 양의 금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 덕에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편 전쟁이 일어났던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이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미국 역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이런 악재가 누적된 결과가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입니다. 저게 급식줄인가요? 맞아, 맞아. 배급줄? 급식줄 맞아. 네, 급식소 앞에서 무료 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9천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를 사세요 이런. I am for sale. I must have work or starve. 이처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사건으로 남아있죠. 세계 경제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내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0년대 중엽이 되면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명확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의 GDP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따라잡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철강, 자동차, 전기 등의 공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20세기 초가 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영국이 전쟁으로 미국에게 진 빚이 약 43억 달러, 프랑스는 40억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었죠. 영국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해당하는 전쟁 부채를 종전 60년 만인 2006년에 비로소 다 갚았다고 하니까요. 이 돈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죠.